아루알레 53번째. 오늘은 가이드에서 이제 새로운 걸 하는데 액션 뷰 폼 헬퍼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뷰는 지금 레이아웃 렌더링 하고 바로 폼이라서 사실 생각보다 적은 것 같기도 한데 그때그때 찾으면 잘 나오기도 하고 이 두 개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폼에서 기본 폼 다루기만 간단히 알아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폼 헬퍼에서는 여기 챕터의 이 목적인데요.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폼은 사용자의 입력을 위한 필수 인터페이스인데요. 근데 폼 마크업을 이렇게 작성하고 이렇게 수정하고 유지보수하는 거는 폼 컨트롤러의 폼 컨트롤들의 이름 짓기 하고 엄청나게 많은 속성들로 인해서 금방 지루해지죠. 그래서 레일즈는 이러한 복잡한 작업을 위해서 폼 마크업을 생성하는 헬퍼를 제공합니다. 근데 이제 헬퍼의 원래도 이름 짓기와 속성들로 인해서 복잡하니까 유즈 케이스가 다양해서 헬퍼 메소드를 미리 잘 알고 옵션 같은 걸 알고 나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가이드를 읽고 나면 이해할 수 있는 게 이제 검색 폼, 그러니까 검색할 때 쓰는 서치 폼하고 모델에 특정되지 않는 이제 일반적인 폼의 생성 방법, 그리고 이제 특정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를 생성하거나 수정하는 모델과 이제 연관성이 높은 모델 중심의 폼 생성 방법, 그리고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표현하는 셀렉트 박스 생성 방법, 그리고 레일즈가 제공하는 날짜나 시간 헬퍼, 파일 업로드 폼, 외부 리소스와 연결하는 폼, 그리고 이제 복잡한 폼의 생성 방법에 대해서 이 섹션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도 나와 있는데 이 가이드가 폼 헬퍼하고 인수에 대해서 완전한 문서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완전한 문서를 참고하려면 레일즈 API 도큐멘트를 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문구가 다른 가이드에 보면 없어요. 굳이 이 가이드에 있는 거는 폼이 그만큼 옵션이 너무나 다양하고 이게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히 설명만 하고 끝나니까 여기에 있는 거를 전부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문서를 쓸 때마다 참고하라고 일부러 적어 놓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 폼 다루기인데요. 이제 가장 일반적인 폼을 만들어주는 헬퍼는 폼 태그입니다. 폼 언더바 태그인데 이렇게 폼 언더바 태그로 하고 블록으로 감싸고 그 안에 뭔가를 넣잖아요. 그러면은 폼 태그를 생성하고 이제 현재 페이지 액션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럴 때는 샘플 코드를 보면 생성되는 코드가 폼 태그만 했는데 뭐 뒤에 많이 붙어 있어요. 뭐 except 캐릭터 셋, 그리고 액션은 지금 현재 페이지가 홈 인덱스일 경우 현재 페이지 URL로 되고 메소드는 기본이 포스트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폼 태그만 해줬는데 추가된 게 이 div 섹션이에요. 왜냐면 여기 폼 컨텐츠는 우리가 실제 적어준 거고 이 div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적은 건데 지금 추가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두 개의 숨겨진 인풋 요소가 중요한데요. 이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건 이제 input name에서 utf8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인풋이고 타입은 히든이니까 숨겨져 있고요. value는 이렇게 이상한 값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authenticate 토큰이고 역시 히든이고 뭐 뒤에 value에도 이상한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utf8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폼이 get이나 post로 요청될 때, 그러니까 폼이어도 get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때 브라우저가 문자열 인코딩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 일부러 이게 사실 알고 보면 UTF-8 문자열이래요. 변환되면 이거 브라우저에 보면 체크마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저도 보기는 많이 봤었지만 이거 문서 번역하면서 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IE5678은 문서 인코딩이,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하면 문서 인코딩 있잖아요. 48이라서 모르겠는데 텍스트 인코딩을, 그러니까 우리야 당연히 뭐 UTF-8로 쓰거나 뭐 그러는데 이제 외국 같은 애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기본이 뭐 라틴 원 이런 거잖아요. 한글 표현할 일도 없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했을 때 i5678에서는 이 폼에 전송되는 값도 라틴 원으로 인식한대요. i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송되는 값에 일부러 UTF-8 문자를 집어넣으면 이 캐릭터, 이 이름이랑 상관없이 이런 UTF-8로만 표현되는 문자를 넣으면 i에서 알아서 UTF-8로 변환을 한대요. 인코딩을. 그러니까 i5678 위에서 있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레일즈 쓰는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IE에서 인코딩이 잘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오센티케이트 토큰인데 요거는 예, 레일즈의 이제 보안에서 지난주에 됐고 오늘도 할지 모르겠는데 크로스 사이트 리퀘스트 포저리 프로텍션이라고 부르는 이 보안 기능인데 이 토큰이 알맞게 넘어가야지 이제 실제 폼 액션을 받아주는 기능을 하는데 이 헬퍼는 이제 UTF-8하고 다르게 겟 요청일 때는 안 날아가고 포스트일 때만 이게 같이 날아가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보안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고 활성화 안 되어 있으면 포스트일 때도 안 나가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 왜 굳이 겟 요청일 때는 안 중요해서 안 하냐 그런데 레일즈에서는 HTTP 버블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겟 요청은 사실 수정이나 이런 액션이 아니잖아요. HTTP 버브에 지정된 거는. 그러니까 가져오는 거는 어센티케이트 토큰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인증을 안 받고 이런 그러니까 잘못된 값을 보내는데 체크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저게 이제 악성 그 코드를 주입시키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스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이제 오센티 토큰에서 보내가지고 이게 틀려버리는 이제 방지하는 거죠. 이제 뭐 사람들이 패킷 분석해가지고 HTTP 버브에 그냥 포스트로 넘기는 사람들에서 자동으로 웹페이지도 안 띄우고 근데 이 값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샘플에서는 이 div 섹션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안 보일 거래요. 항상 있겠지만 간결성을 위해서 이 부분을 안 보여주니까 먼저 설명해주고 시작합니다. 만약에 저 폼 태그를 안 쓰고 그냥 그 바닐라 타입의 HTML 폼을 쓰면은 저기 붙을 거예요? 안 붙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포스트 요청이 안 받아들여질 거라는. 아니 우리는 지금 저기서 이제 폼 태그를 써가지고 저렇게 아, 만들었잖아. 아예 그냥 폼 태그를 안 쓰고 그냥 HTML로 폼을 갖다 태그를 써가 직접 썼을 때 그때는 저 CSRF 프로덕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저걸 추가해줘야 돼요. 자기가 직접. 그럼 레일즈에서는 기본적으로 전개가 없으면 아예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레이즈에서 쓰는 그 폼 태그라든지 저런 것들을 주로 쓰라는 거예요. 그게 순수하게 HTML 태그를 직접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저런 거 다 프레임워크에서 보안을 다 유지시키기 위해서 다 배를 해놨기 때문에 가능하면 레이즈에서 제공하는 HTML 헬퍼 태그를 쓰는 거예요. 네, 그렇고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시작하는 해커가 검색 폼인데요. 검색 폼은 이제 웹에서 가장 기본적인 폼 중에 하나인데 이 검색 폼 보시면요. 이 검색 폼이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검색 폼이라는 거와 여기 섹션에서 설명할 거는 이걸 포함한대요. get 메소드, 그러니까 폼인데 get으로 요청하는 거나 인풋을 위한 라벨을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텍스트 인풋, 이거 텍스트 치는 거, 그리고 서브 및 전송 버튼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검색 폼인데요. 이 폼을 만들려면 우리 앞에서 봤던 폼 태그나 라벨 태그, 텍스트 필드 태그, 서브 및 태그 이거 다 헬퍼인데 이거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예제로 보면 이런 식이에요. 앞에서 폼 태그를 했고 여기에 액션, 그러니까 라우팅 우리가 할 주소고요. 그 메소드를 get으로 지정했고요. 그리고 라벨 태그는 여기 q, 그리고 뒤에는 실제 텍스트, 그리고 텍스트 필드에 태그에 여기 또 q라고 심벌 넘겨줬고 서브 및 태그에 이제 search 이렇게 넘겨줬는데요. 이게 실제로 생성되는 코드는 이렇게 여기 아까 div 생성된 거는 무조건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윗부분은 이건 똑같이 들어가 있고 액션 지정되어 있고 메소드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라벨은 이제 for q인데 이 q가 뭐냐면 이 input id의 id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랑 이걸 같이 하면 이 라벨을 눌렀을 때 얘한테 포커스가 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고 이제 타입은 텍스트였고요. 네임도 여기에 준 거 id하고 네임을 똑같이 쓰고요. input 네임은 이제 서브밋 태그니까 타입이 서브밋이고 밸류는 여기에 있는 게 들어갔죠.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게 모든 폼에 인풋에 id 속성 값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레일즈에서 기본으로 이 네임 값과 동일하게 한대요. 이 네임이 q면 id도 q 이런 식으로 이런
그러니까 이 ID 엘리멘트는 CSS 뭐 스타일링 할 때나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폼 처리를 할 때 ID로 유일한 값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유용하겠죠. 근데 저렇게 변화를 해서 쓰는 거잖아요. 폼 태그가 저렇게 이 라벨이나 인풋 타입을 HTML 파일을 저기 바꿔주는데 저런 게 시스템을 느리게 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요소가 되지는 않나요? 왜? 그러니까 원래 그 태그를 직접 쓰는 것하고 그쵸. 이거는 이거 이렇게 한 하면 번 이걸 해가지고 이게 그때 변화를 그때 변화를 시켜주는 주죠. 거니까 음. 그거는 네. 많은 사람들이 접속했을 때 좀 근데 그 정도까지는 눈에 띄게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고 음. 문제가 없겠죠. 없으니까 해야겠죠. 되게는 말이죠. 일단은 그 리퀘스트 갔을 때 레이즈 그 서버 엔진이 일단 그거를 다 렌더링 해주잖아요. 네. 렌더링 해줘가지고 캐시로 갖고 있어요. 갖고 있기 때문에 올 때 리퀘스트 올 때마다 렌더링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못 느낄 거예요. 근데 레이스는 문제가 항상 뭐냐면 첫 번째 리퀘스트를 딱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 그 소스 파일이 변경돼가지고 아예 캐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 리퀘스트 가면 그걸 렌더링 해야 되잖아. 그래서 약간 처음에 배포하면은 조금 시스템 좀 늦던 느낌이 느껴져.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여기 생각하시는 게 이제 이런 거를 메소드가 이걸 스트링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느려질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자바나 MVC 패턴 쓰는 애들은 사실상 거의 비슷한 식으로 텍스트를 바꿔주는 게 또 있잖아요. 자바는 뭐 프리마커나 벨로시티 이런 거 보면 안에서 if문 쓰고 도는 거 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그건 MVC로 넘어가면서 어쩔 수 없고 그게 엄청 느릴 정도면 이제 사실 그러니까 진짜 HTML 태그 만드는데 느릴 정도면은 이 페이지 자체가 제 생각에는 엄청 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이렇게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하고 그러니까 끝나고 어떤 시스템을 짜는 페이지 같은 경우는 폼 태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런 것들은 하기야 뭐 많이 쓰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많아봤자 엄청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제가 되는 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프레임워크 쓰는 데들은 다 비슷하니까. 아까 잠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만약에 캐시로 잡혀 있으면 그게 누구든지 첫 번째 클릭을 하면은 캐시를 잡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 사람의 일에 따라서 캐시. 최초의 어떤 유저가 어. 한번 딱 접속하게 되면 그때 그것만 그치, 그리고 렌더링. 다른 사람은 접속하면 똑같이 계속 있으니까 또 빨리 내 말이 틀린 거야? 근데 액션 태그는 폼은 다른 거 몰라도 폼은 아마 안에서 그런 고민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센티케이트 토큰 같은 거 계속 똑같은 값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궁금한 게 그거야. 나도 모르겠어. 지금 시작한 거거든. 그러니까 각 유저가 최초로 그 서버에 접속을 했을 때 네, 그때 늘려지는 거냐. 그때 왜냐면 캐시라는 게 내가 접속한 거에 대한 캐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페이지는 그렇고 제 생각 안에서 다 나눠서 캐시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센티케이트 캐시 부분은 계속 바꿔야 될 거고 나머지는 뭐 어차피 웹브라우저에 DB 접속해서 할 거고 레이스 엔진이 알아서 하는 거 같아. 그러니까 적재적이. 크게 고민은 아직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레일즈가 막 이거저거 해주니까 좀 느려지지 않을까 고민 그럼 만약에 생각은 들죠. 심플폼 같은 경우에도 이 폼 헬퍼 자체는 안 쓰는 거예요? 아니면 쓰죠. 심플폼 또 한 번 더 안 변형해서 쓸 쓰는 거예요? 거예요. 안 쓰겠죠. 이거 안 쓰겠지. 이거를 변형해 쓰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심플폼은 두 번 변형하는 아니. 심플폼은 이걸 안 쓰겠죠. 이거 자체를 안 쓰는 이거 쓰면 이거 바뀔 때마다 그렇지. 자기도 바꿔야 되는데 사실 하는 일은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헬퍼 메소드를 만드는 거지. 심플 심플폼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폼 태그를 만든 것처럼 그 심플 폼 태그를 만드는 거지. 심플폼 헬프를 만든다. 네. 그건 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텍스트 필드나 서브밋 태그 말고 HTML에 존재하는 웬만한 폼 컨트롤 있잖아요. 여기서 모든이라 그랬어. 모든 폼 컨트롤러에 대해서 비슷한 헬퍼가 있대요. 이건 API 도큐먼트 보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 왜 폼인데 여기서 get을 썼느냐 이건데 검색 폼을 할 때는 항상 get을 사용하래요. 이렇게 해야지 사용자가 특정 검색어로 URL이 남아있고 그걸 즐겨찾기 할 수 있고 그걸로 다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색에서는 get을 쓰고 레일즈는 액션에 알맞은 HTTP 버블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는 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폼이라고 무조건 포스트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거에 맞춰서 그때그때 사용하라는 거죠. 이제 폼 헬퍼를 이제 호출할 때 인수값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저 생각 없이 쓰다가 번역하다 보니까 좀 자세히 알게 됐는데 폼 태그 이제 이런 애들 헬퍼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인수를 2개를 받는데요. 막 보면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두 개 해시 인수고 하나는 액션의 경로 그리고 하나는 옵션 해시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번째 해시는 폼의 속성이나 HTML 클래스 같이 이런 옵션들을 지정하는 건데 여기서 링크 투 헬퍼는 이 링크 투 헬퍼의 경로 인수는 그러니까 문자열이 아니어도 된다는 게 여기 액션을 아까 지정하는데 여기 액션 보면 이렇게 문자열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문자열이 아니라 링크 투 헬퍼처럼 이거 저번에 좀 잘못했나 싶은데 네. 링크 투 헬퍼처럼이겠는데 네. 링크 투 헬퍼처럼 우리 그 막 링크 투 만들 때 액션 만들 때 컨트롤러는 뭐고 액션은 뭐고 막 이런 식으로 조합하면 그게 하나의 라우팅 그 정보가 돼서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레일즈 이제 라우팅 메커니즘이 이해하고 있는 알맞은 URL로 변환되는 이 해시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폼 태그의 경우에는 경로를 설정할 때 2개의 인수를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경로하고 뒤에 뭐 옵션을 이렇게 지정하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대요. 이렇게 여기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면 당연하죠. 컨트롤러와 액션은 경로의 지정 이야기고 메소드와 클래스는 그냥 옵션에 대한 이야기인데 애가 생각하기는 해시를 지금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해시를 이렇게 하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전부 경로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이 해시를. 그래가지고 액션 만들어진 액션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people의 search까지는 맞죠. 컨트롤러 액션 그리고 메소드라는 변수로 get을 넘기고 클래스라는 변수로 nifty 폼을 넘기고 실제 우리가 변경하고자 하는 메소드는 안 바뀌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폼 태그는 인수를 2개 받는데 이렇게 막 하니까 2개도 아니고 4개니까 이렇게 전체를 해시로 인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2개 해시를 각각 확실하게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인수는 이거다 이렇게 해시 하나로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안 해도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네.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인수는 네. 반드시 그쵸. URL을 접근할 수 있는 URL이 된다. 근데 그것이 반드시 문자에 아니어야 되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URL을 인식할 수 있는 뭐 어떤 저런 조합들 네. 해시 안에 이 뒤에도 이렇게 명시해줘도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가이드 문서를 같이 봤으니까 폼 태그는 받는 인수가 2개라는 걸 아니까 앞에 거만 해주면 나머지는 이렇게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액션만 이렇게 되고 메소드 옵션은 get으로 됐고 클래스도 알아서 잘 들어갔죠. 그래서 이걸 경로 설정할 때 저도 그냥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2개의 인수를 받는다는 거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폼 요소를 생성하는 헬퍼인데요. 이제 폼, 그러니까 인풋 요소들 있잖아요. 그것들의 헬퍼 종류 중에 이제 4개가 나오는데 체크박스나 텍스트 필드, 라디오 버튼과 같은 폼 요소를 생성하는 헬퍼를 제공하죠. 이러한 기본 헬퍼는 언더바 태그라는 이름으로 끝나요. 보면 텍스트 필드 언더바 태그, 체크박스 언더바 태그처럼. 그리고 이것들은 하나의 인풋 요소를 생성하고요. 그리고 이 태그 헬퍼들의 첫 번째 변수는 그러니까 폼 태그하고 다른 거죠. 이거는 인풋 요소를 생성하는 헬퍼니까 항상 인풋의 name이에요. 첫 번째 변수는 항상.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냥 옵션 값이나 뭐 이런 것들이고 폼이 전송될 때 name은 여기서 설정한 인풋의 name은 폼 데이터에 전송되고 컨트롤러에서 파람 슬래시에 저장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폼에서 텍스트 필드 언더바 태그하고 이렇게 쿼리 심볼을 넘기면 첫 번째 변수는 name이라 그랬으니까 파람스 쿼리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인풋에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그냥 단순히 하나의 값이 아니라 체크박스나 라디오 버튼 보면 어레이거나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이런 걸 여기서 논 스칼라 값들이라 했는데 이거를 파람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레일즈는 이제 관례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네, 자세한 건 또 여기 챕터 7 여기 뒷부분에 있거든요. 이 섹션에 거기에 있고 헬퍼의 정확한 사용법은 다시 또 도큐먼트 쓰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예시냐면 여기를 보면 아는데 체크박스는 이제 저희가 아는 것처럼 체크를 하고 말고 하잖아요. 그럼 첫 번째 인수로 지금 펫 도그라는 네임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펫캣을 가지고 있고 각각 라벨 태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HTML이 이렇게 생성돼요. 네임을 펫 도그, 펫캣 그리고 밸류는 여기서 지정을 안 했는데 지정을 안 하면 이렇게 1로 되고요. 그래서 체크박스 태그의 두 번째 변수는 인풋의 값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변수 이유는 API 헬퍼의 API 도큐멘트를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1로 한 거고 여기에 컴마 해가지고 뭐 이렇게 2라고 하면 2라고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 변수의 이 밸류 값은 체크박스가 체크된 경우에만 폼 데이터에 포함되는 거죠. 폼 데이터에 포함된다는 거는 파람스의 펫 도그나 펫캣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네임으로. 그러니까 뭐 펫 도그 체크를 안 하면 아시겠지만 HTML 자체에서 원래 안 보내잖아요. 체크 안 된 값은. 네, 그 이야기고요. 이제 똑같은데 이제 라디오 버튼은 익스클루시브하게 서로 배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경우는 이제 네임이 똑같죠. 라디오 버튼 경우는. 그래서 첫 번째 인수는 똑같이 인풋의 이름이고요. 뒤에는 이제 값이죠. 체크박스라는 것도 똑같고요. 보시면 네임이 age로 똑같고 밸류가 다르죠. 근데 이거는 배타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홈 데이터에 이름이 파람스 age로만 있고 이 안에 차일드나 어덜트 둘 중에 하나만 넘어오게 되겠죠. 여기 이제 나와 있는 팁인데 체크박스나 라디오 버튼에서는 항상 라벨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특정 옵션과 연결된 이 라벨 텍스트는 클릭 가능한 영역을 늘려주고 사용자가 인풋을 쉽게 클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우리 체크박스 보면 진짜 이 조그만한 건데 눌러야 되는 경우가 아직도 많아요. 저도 그런 거 예전에 생각을 못 했는데 레일즈 하면서 이제 라벨 태그를 넣으면 이 라벨을 눌러도 이게 체크되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같이 붙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헬퍼라 그래서 이거 그냥 맛배기로만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텍스트 에어리아, 비밀번호, 그리고 히든 필드, 검색, 전화번호, 날짜, 시간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있는데 HTML5하고 연결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HTML5 아닌 것도 있죠. 텍스트 에어리아나 비밀번호 필드나 이런 것들은 보시면은 여기 다 기본적으로 똑같은 거는 첫 번째 인수는 네임이에요. 그러니까 인풋의 네임이고 뒤에는 이제 그때그때 다르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HTML5 되는 것 같은데 엔드 유저까지 사용하기가 어렵겠네요. 그것도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근데 여기 좀 네이밍이 저도 보면서 의아했던 게 언더바 태그로 끝난다 그래놓고 이런 애들은 언더바 태그로 안 끝나요. 이건 뭔가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언더바 태그로 안 끝나는 애들은 다 HTML5 속성들이에요. 이것들은 HTML5가 아니어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식의 만들어지는 거죠. 타입이 패스워드 히든까지는 우리가 있는 거고 서치나 이런 거는 이제 없는 거죠. 여기서 히든 필드는 사용자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다른 문자 인풋 필드처럼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런 값은 자바스크립트에 변경되고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HTML5 컨트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까 검색,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 이메일까지 이런 것들은 이제 HTML5에서만 사용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 당신의 앱이 오래된 브라우저, 이 오래된 건 진짜 오래된 거죠. 파이어폭스나 크롬은 이제 다 되는 거고 거의 사실상 I나 요거뿐이라고 보면 되는데 XP나 이런 거 브라우저를 지원해야 된다면 HTML5 여기서는 폴리필이라고 말하더라고요. CSS나 혹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HTML5 컨트롤처럼 이렇게 작동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인기 있는 툴이 모더나이저나
yamloop 같은 이런 것들은 자바스크립트랑 연동되어 있는 건데 뭐 하는 거냐면 이 브라우저가 HTML5의 기능 중에 지원하는 거는 자기가 랩핑하지 않아요. 근데 지원하지 않는 것만 자기가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똑하죠. 근데 이제 이게 뭐 간단한 방법은 제공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족함이 없는 해결 방법으로 쓰면 이거 부족함이 없는 해결 방법이 뭐냐면 그 각각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문서로 적어져 있어요. 크로스 브라우저 할 때 SVG 이런 거는 할 때는 뭘 이거를 이런 게 있고 막 이런 설명이죠. 그러면은 뭐 비디오 태그는 이걸로 하고 이런 거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네. 그냥 옛날 브라우저에 맞추려면 네.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 인풋 플레이스홀더나 뭐 많죠. 그러니까 이거 HTML5에도 지금 지원하는 기능들인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다 그 이야기인 거야. 뭐 캐시나 뭐 오프라인이나 히스토리 엄청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도 확실히 좋은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냥 지원할 거면 보여주는 건 모더나이저나 해도 그리고 사실 지원을 안 해도 사실 상관은 없죠. 어차피 넘어오는 건 텍스트니까. 네.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 패스워드 인풋 필드를 사용하면은 어떤 목적이든지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패스워드 필드에 뭐 비밀번호 아닌 걸 넣더라도 이 변수가 이제 로그에 남지 않도록 어플리케이션 설정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플리케이션 로그에 보면 왔다 갔다 하는 파라미터가 다 찍히니까 이게 우리가 비밀번호 필드를 쓴 이상 하는 게 좋다는 거를 시큐리티 가이드에서 배울 수 있대요. 네. 이따 얘기해. 네. 그래서 홈 헬퍼는 오늘 여기 소개하는 것까지가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모델 오브젝트랑 연결된 거를 할 건데 이거는 제일 많이 쓰는 폼4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오늘 한 것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